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상담 문의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과 또 이분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는 좀 너무 면역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과 필요한 영양소를 각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다면 전체적인 처방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양소가 어떤 개념에서 처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 질병을 좀 이겨내시자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처방에 대한 스토리를 좀 쫙 말씀해 주셔라. 영상에서 보니까 하나하나 다 보려고도 어렵고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아예 루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시고요. 약을 아예 안 드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약에 노출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정말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좀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 아파요 이제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지금 이분과 상담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고 좀 루마티스에 대한 강조를 좀 더 해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선 루마티스 관절염이 관절염이 아니라, 관절염의 개념이 아니라 면역질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면역질환입니다. 아토피가 피부질환이 아니고 면역질환입니다. 단지 피부에 있을 뿐이에요. 그 환부가 기관지, 천식도 기관지 질환이라기보다는 면역질환인데 그 부위가 기관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질환이고요. 그 부위가 그 장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6가지 정도로 처방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 구성이 4가지 정도는 면역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해 보시면은 ANA라고 하는 이 항체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RA 팩터라 그래가지고 루마티스 관절염 인자를 검사를 하는 건데, 일종의 내 몸에서 불필요한 항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요즘에 지금 백신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백신이 뭐냐면 그 백신 주사액 속에 들어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죽은 균이라든가 아니면 살아있어도 너무 약한 상태, 거의 활동을 못하는 상태에 균을 집어넣어주면 내 몸에 있는 주사기에 딱 넣잖아요. 그럼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아니 이거 처음 본 건데 이게 왜 들어와 있는 거지? 얘를 죽여야겠다. 이걸 병원균을 인식을 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실제로 무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무기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코로나가 들어와도 그 무기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균을 항원이라고 하고요. 내 몸에서 만들어졌던, 이미 내가 인지를 하고 만들었던 무기를 항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싸움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가면역 질환은요, 특히 루마티스 관절염은 내 관절에 있는, 관절을 공격하는 항체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내 관절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점으로 인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절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항체를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건데, 이 면역제제 중에서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과잉으로 잘못된 항체를 내 몸에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면역 체계를, 항체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 이거 균 아니거든? 이거 내 무릎이거든? 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조절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통 면역 조절제라는 표현은 제가 사실 만들어낸 얘기고요. 면역을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좀 특수한 영양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역 유산균과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내 몸에 그런 모든 항원항체 반응들, 균이 들어와서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군대로 말하면 뭐 사령관 같은 그런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면역세포 이름이 조절 T세포인데요. 이 조절 T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났는지 아니면 이게 내 몸에 원래 들어온 건지 뭐 그리고 내 몸에 좋은 음식 들어오면 이 음식이 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해서 이거는 전쟁해야 돼. 이건 전쟁을 하면 안 돼라고 지시하는 그런 면역세포를 고장이 나서 이 고장난 조절 T세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이 질서를 잡게 해주는 게 실제로 우리 몸에 장안에 살고 있는 유산균 중에서 면역균주와 소통하는 면역균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균주가 조절 T세포와 소통을 하는 거죠.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한 10여 종 유능한 균주들이 있거든요. 한 10여 종을 담은 유산균이 있고요. 비타민 D도 이런 역할을 함께 해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로 항체 생성을 좀 과잉하게 항체 생성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조절 능력 그리고 조절 T세포를 같이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세 가지가 면역에 관련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메가3가 실제로 국소 부위에서 염증이 발발을 하는데 이 염증을 좀 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세포가 이렇게 염증에 취약하지 않게 단단하게 예전에 제 피부 같으면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영상 찍으러 화장을 좀 했는데 이렇게만 건드려도 막 붉게 올라올 것 같은 그런 피부였다면 지금은 오메가3를 잘 먹어서 잘 발라줘서 제가 빡빡 긁어도 붉은 기운이 금방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피부 방어력, 방어막을 만들어줄 수 있는 관절에 있는 세포에서도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 세포를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3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직접 면역세포에 명령을 하거나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면역세포가 가서 괴롭혀도 그 괴롭힘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가 관절을 보호하는 건데 관절 활막을 손상을 시키고 이 염증이 불이 붙으면 연골까지 다 파괴가 돼서 뼈까지 같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 활막 옆에 있는 활액이라는 걸 좀 충분히 채워주고요. 그리고 연골을 좀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고 또 뼈나 그 염증 방어를 하기 위한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드려서 6가지 처방이 되는데요. 요거는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초반인데 30대 중반인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관절이 손가락 관절 진단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손상이 없다면 마지막 2개의 그 미네랄이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좀 개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미 파괴되고 염증으로부터 조직이 손상된 경우는 함께 넣어주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더 증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대나 그리고 관절의 어떤 손상 여부에 따라서 처방이 6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4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면역 파트라는 거.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재가 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면역 관련 제재들만 좀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사실 보강을 좀 함께 하면서 같이 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나머지 2개의 어떤 이 영양소들은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저도 항상 먹는 제제거든요. 콜라겐이나 미네랄 같은 경우는 제 골격 그리고 제 피부막 이런 것들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영양소가 실제로 콜라겐, 미네랄 두루두루 영향이 있는 오메가3 한 3가지 정도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아니더라도 노화가 지나면서 반드시 내가 보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너무나 사실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서 함께 보내드려야겠다. 어떤 영양소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영양소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만 드리는 거는 어떤 제품 이름을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그 제품이 루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이렇게 발전해서 이걸 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제재들은 직접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또 약국으로 전화 주시면은 또 저희가 친절하게 뭐 제품 이름도 알려드리고 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영상에서 너무 왜 제품 이름을 저렇게 양혜사는 안 알려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마음 같아서 그냥 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하고 기본적인 이론 설명만 드리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약국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연결해서, 물론 제가 직접 전화를 바로 상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보고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드리면서 설문을 먼저 좀 보내드립니다. 어느 정도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제가 또 상담을 드릴 수 있고 그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거니까 드린 다음에 좀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너무 통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약물로 인해서 위장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또 간 기능이라든가 뭐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시 또 도전하셔서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사는, 제가 이런 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난치성 질환이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치료하는데, 개선하는데 용기를 한번 내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